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정의 도시 마산하포 최형두입니다. 정계성 주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장에는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 내 가족 이런 분들이 일하기도 하고 또 정부로 진출하기도 했죠. 제가 뭐 정확하게 예. 아니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김현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으니까 어려우시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오시면은 어느 특정 기업에게 전화 좀 해달라. 어느 사건에서 정부 기관에게 좀 만나서 이야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까? 김현장에서? 저희는 뭐 그런 부탁. 그거는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건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부정 청탁이고 그런 것을 김현장에서 행동 준칙으로 금지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에서도 청와대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고위공직에 계시고 다시 또 김현장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장이 그런 분을 쓰는 이유는 정부 여당 내에서 막강한 인맥을 동원해서 정부를 움직이고 인후과건을 움직이고 어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분들이 오히려 정부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과 또 통찰력, 전문성의 효용을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현장이 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이라든가 다른 나라라든가 소송을 할 때 우리 정부를 도와서 소송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습니까? 네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게 많습니까? 숫자로 그렇죠. 보면. 결국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같은 것도 대응을 하시죠.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부당한 정부의 간섭으로 그 법익을 침해당할 때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김현장이 안 하면은 영국의 법률회사나 미국의 법률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때 한국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북핵 상황에 대한 걱정,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정부가 기업을 좀 탄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역할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5월에 홍콩 라운드 테이블은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기업 수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사람 수는 한 12~13명 정도 했던 걸로. 홍콩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으로 많이 옮겨올 본사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활동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홍콩에 있는 언론사들이 서울로 다 아시아 본사를 옮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것들도 바로 한국 내에서 이런 그 강력한 블룸버그 같은 회사도 관심이 많고 우리 서울과 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법률 서비스 국제 수지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출한 금액이 한 1조 9천억 원 됩니다. 법률 무역적자가 얼마 정도 아십니까? 정확한 한 금액은 7천억 됩니다. 지난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M&A 법률 시장 자료를 보면은 전체 상위 20개 로펌 중에서 7개만 한국 로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외 로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법률 시장을 좀 더 과감히 개방해야지만이 정말 우수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법률 시장도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국제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법률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룰 오브 로 아닙니까? 룰 오브 로.
뭐 어떤 때는 회의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무슨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이 법률의 보편성,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홍콩처럼 이전에 지금은 홍콩이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외국 투자자들이 오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률 시장을 키우자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법률 서비스 분야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법률 회사들이 이렇게 뭐 OECD 대사, 주미 대사, 총리, 하버드 경제학 박사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갖추신 분이 로펌에서 이렇게 고문으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분야의 적자액이 막대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그 법률에서 돈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김현장 그리고 우리 고문으로 계셨던 한덕수 후보자 같은 분이 했던 역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신한 소송 같은 데서도 큰 전문성과 지식을 발휘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셨죠. 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 생각합니다. 자, 김현장에 대해서는 나쁜 사례만 있는데 프로보노 하신 거 있습니까? 프로보노?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회 공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여러 예, 가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소개할게. 제가 신문 보고 놀랐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페널티를 받아 실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국제 CSA에 제소를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대한체육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체입니다만은 이때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무료로 도와줬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네네. 예.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예, 신문해 주십시오.